이번 영상은 캐나다 의료보험인 MSP 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것이 캐나다 BC주에서는 MSP입니다. 자, 봉투 하나 사서 보내겠습니다. 스타버스 안에 있는 우체국이에요. 캐나다에 있다 보면 신분이 바뀜에 따라 연장 신청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MSP 가입 후 보험 적용은 캐나다 BC주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캐나다는 서류 진행이 느리니 입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제일 싼 것 같아. 이거 사야겠다.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캐나다 오기 전 비지터 비자였던 3명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제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슈런스비를 학비와 함께 냈습니다. MSP는 헬슈 인슈런스 BC에서 관할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워크퍼밋을 가진 분들부터 MS 비용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5월로 온 분들은 주 18시간 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BC주에 집 주소가 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75의 헬스비를 내야 했습니다. 스터디 퍼밋으로 있다가 워크 퍼밋이 나오면 MSP 쪽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터디 퍼밋 기간 동안 계속해서 $75가 청구가 됩니다.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그동안 지불해야만 했던 비용은 워크 퍼밋 기간이 시작된 달부터 다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 가족은 2022년 새로운 퍼밋을 받고 MSP를 연장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페어 파머 케어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어 파머 케어는 BC주 거주자가 처방약, 특정 의료용품 및 특정 약국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MSP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CRA에 최소 2년 전부터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은 학생 때였던지라 인컴이 있을 수가 없었죠. 인컴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매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후 몇 년 동안 텍스 신고를 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일드 베네핏 받는 것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후 다음부터 매년 세금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페어 파머 케어를 관리하는 MSP 측에서 캐나다 국세청 CRA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매년 HIBC 측에서 CRA에 인컴텍스 인포메이션을 확인합니다. HIBC는 보장 내용이 적합한지 어쩐지를 2년 전 것부터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7월에 페어 파머 케어를 승인받은 후 서너 번 정도 처방전 받은 약을 살 때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MSP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MSP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마음가짐은 매우 다릅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MSP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아프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난 2월에 LNI를 통해 받은 클로즈 워크 퍼밋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MSP도 만료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 온라인으로 MSP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1월 27일에 BOWP를 신청하고 나서 자동으로 받은 6개월 클로즈드 워크 퍼밋 연장 레터를 업로드하고 MSP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어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가 MSP 측으로부터 4월 3일에 발행된 리퀘스트 레터가 왔습니다. 발행이 된 지 2주 정도 후에 도착을 했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CC로부터 메인테인드 스테이투스 판정을 받고 연장 신청한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간 임시 MSP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테인드 스테이투스에 따른 임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워크 퍼밋 또는 스터디 퍼밋을 기다리는 동안 메인테인드 스테이투스 상태로 BC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MSP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RCC의 새로운 폼에 얘들은 옷 위한 갈아입고 수수료를 저 가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최근의 폼이 놀겠답니다. 만료 전에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기 화장실 영수증을 있고요.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허가 만료 후 4주 이상 경과한 후에 스쿨버스들이 일시적인 많이 적용 있죠? 범위가 요청되는 학교들이 많이 경우 와서, 허가 신청이 스쿨버스 정차하는 곳은 여전히 활성 상태임을 다 보여주는 모여있네요. IRCC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HIBC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날짜가 지정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시허가 신청 현황을 보여주는 IRCC 신청 현황 웹페이지 4번 또는 임시허가 신청 상태에 대한 IRCC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 레터. 받은 편지는 15일 이내에 신청한 포민 영수증과 서류 사본들과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 윗부분에 어카운트 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편지 안에는 반송을 위한 봉투도 한 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뭐하냐? 6명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프린트한 후 각각의 어카운트 번호를 적었습니다. 양이 많아서 반송 시 사용하라고 동봉한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캐나다 포스트에 가서 해슈 이너스런스 BC 측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메일 트래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봉투 포함 5.36달러. 5월 3일 2주 정도 후에 MSP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서류는 받았고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월 13일 MSP 측에 전화가 왔으나 근무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5월 16일 전화를 받은 MSP 에이전시가 말하기를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IRC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왜 스크린샷을 찍어야 했는지 이해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이용했기 때문에 6명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스테투스를 출력을 다시 했습니다. 날짜가 보이지 않아 제가 임의로 출력한 날짜를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 스테투스 메시지만 증명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5월 18일 캐나다 포스트에서 우편으로 서류들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도 메일 트래킹을 하지 않았고 봉투 포함은 3.85달러. 6월 6일 2주가 훨씬 지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MSP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에이전시는 제가 어플리케이션 스테투스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스크린샷을 다시 찍어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프린트한 서류에 수기로 작성한 날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경우 파일명에 날짜가 보이니까 스크린샷을 찍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이용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화면이 보이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웹사이트가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6월 15일에 MSP 측에서 6월 10일에 발행한 리퀘스트 레터가 메일로 또 왔습니다. 지난 4월에 요청했던 마지막 부분은 임시허가 신청 현황을 보여주는 IRCC 신청 현황 홈페이지 4번. IRCC 상태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보낼 때 스크린샷에 날짜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MSP 측이 MS 보장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기로 작성한 날짜는 유효하지 않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 편지 또한 15일 이내에 요청한 서류와 함께 반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노트북에 IRCC 사이트 주소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MSP 연장 신청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 신청자인 저의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투스와 부양가족이 보이는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2장을 노트북으로 옮겨서 업로드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였죠. 6월 18일에 서류 진행을 하기 위해 MSP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에이전시는 제 거 어플리케이션은 확인을 했으니 나머지 부양가족 5명의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투스도 각각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업로드를 하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폼에는 파일이 3개까지만 올라가서 같은 내용의 폼을 2번 작성해서 3명씩 따로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퍼런스 넘버를 받았습니다. 가족 인원이 많으니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질문이 간단해서 다행이었죠. 6월 19일에 MSP 측에 다시 전화를 하니
에이전시가 모든 가족이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승인은 2-3주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된 거죠. 7월 8일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하고 3주가 다 되어가니 MSP의 확인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인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레터가 발행이 되어 발송이 되었으니 곧 도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일함에 가보니 기다리던 MSP 승인 레터가 와 있었습니다. MSP 커버리지는 7월 1일자로 시작되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레터가 발행이 된 날짜가 7월 1일이었으니 승인까지 2주 정도가 걸렸던 거죠. 그 메일에는 시작 날짜만 써 있었고 끝나는 날짜는 써 있지 않았습니다. 7월 12일에 임시 MSP 보장 확인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6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써 있었습니다. BC주에 거주하는 동안 MSP를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고 혜택 받을 자격을 유지하려면 계정이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매니징 유어 MSP 어카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HIBC에 문서를 제출하고 계정 업데이트를 요청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필수 사항입니다. IRCC로부터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그리고 영주권 서류 같은 새로운 임의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의 계정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본을 받는 즉시 HIBC의 앞면과 뒷면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 MSP 계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BC주 내에서 이사할 시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한 해에 BC주를 6개월 이상 떠나 있거나 BC주를 영구에 떠날 계획이 있는 경우 7월 19일에 BOWP 실물 비자를 받고 MSP 연장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6개의 비자를 한꺼번에 하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3주 정도 후에 유효기간이 변경이 된 레터가 또 오겠죠? 그래도 12월 31일까지 먼저 받아놓은 MSP 유효기간이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곧 PR 승인이 나면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모든 서류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 캐나다는 행정 업무가 많이 느린 나라인지라 기다리면 많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예정 날짜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는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